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대가의 어깨입니다. 오늘은 K배터리 레볼루션을 쓰신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가님, 지난번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정말 많은 댓글도 받고요. 많은 좋아요도 받았습니다. 아, 예. 네, 그동안 또 방송 활동 많이 하시고 열심히 지내고 계셨죠? 아, 예. 네. 제가 처음으로 느꼈어요. 유명세라는 걸. 저기 댓글 중에 제일 좀 기억에 남은 댓글은 네. 앵커님 이제 박연진 닮았다고. 아, 그게 기억에 남으셨어요? 저는 작가님 별명이 정말 100개가 나왔어요, 그 안에. 아, 예. 네, 저는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예. 그거 다 써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부족할 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저희가 그때 녹화했던 게 7월 5일이었어요. 예. 예, 그러고 녹화하고 나서 좀 편집 기간도 갖고 또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을 조율해서 조금 늦게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가 딱 배터리의 주가 랠리 피크가 나왔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이후의 움직임까지, 이후에 조정이 있었죠. 자, 오늘 작가님 모시고 어떤 주제 이야기할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배터리주, 올해 세 번째 질주 가능할까? 7월에 저희가 녹화를 했을 때는 아니었고요. 하고 나서 공매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면서 특히 7월 26일에 이렇게 에코프로와 포스코그룹주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예,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그거는 누가 봐도 이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이제 그러니까 시장에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증권거래법상에 이제 주식을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사는 것도 시세 조정이고, 네.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서 파는 것도 분명히 시세 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시세 조정인데 그 관련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걔네들하고 지금 한통속이 돼갖고 지금 봐주는 거죠.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조사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 예. 예, 그렇죠. 예. 정말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다 같이 얘기하면 조사를 해줄까요? 좀 데모를 좀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7월 26일에 그 일봉을 한번 보시죠. 이런 급등과 또 급락이 하루 사이에 사실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예. 이러한 것들은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 정황을 의심받는 그러한 시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니고 기관이라고 봐야죠. 기관이요? 예, 예. 외국인들은 그 전에 다 털려서 나갔고, 네네. 숏스퀴즈를 당했고, 이제 다 당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저기서 들어왔던 거는 국내 기관들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에코프로에서 이러한 공매도 전쟁 이후에, 사실 그 공매도 세력들이 에코프로에서는 일단 백기를 들었고, 이게 포스코로 확전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이 이토록 배터리주에 대해서 매도를 하면서 공매도 타겟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외국인 기관의 공매도 현황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아, 예. 요거 제가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아시아타임즈 김주효 기자님 기사입니다. 에코프로 BM 공매도 잔고 아직 1조 6천억, 2차 진주주 오르면 누군가 죽는다 하는 이제 기사고요. 지금 14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14일 한국거래소 따면, 그러니까, 9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시차가 좀 있는 겁니다. 이게 3일 결제이기 때문에, 이제 9일 기준으로 해서 에코프로가 8,642억 원, 에코프로뱀이 7,300원의 이제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고, 두 개를 합치면은 대략 한 1조 6천억 정도가 되고요. 이게 이제 공매도가 한참 제일 좀 컸을 때, 제일 많았을 때는 에코프로 BM이 대략 한 1조 5천억씩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한 3조 정도까지 근처까지 갔으니까 이제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한 절반, 한 40% 정도 지금 줄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줄어드는 과정에서 숏스퀴즈 현상이 발생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7월 달에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7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공격이 들어오는 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월 달에 이게 에코프로 BM이 4,868억, 에코프로가 540억이었는데, 여기 다 나오네요. 3조 원 육박했다가, 그랬고, 코스피 쪽에서는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이게 이제 1, 2, 3등을 차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략 한 1조 정도 정도 되는, 이제 이것도 다 합치면 한 3조 원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 하면, 일종의 이제 적금이 들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네. 이제 이 공매도 쳐놨던 분들이 이제 예. 저가에서 팔아갖고 또 수익을 실현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공매도를 했을 때 기간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게 이제 지금 한국에만 유독 그 공매도 쪽에 유리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매도 상한 기간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 공매도 적금을 들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뒤에 거 다시 한번 뒤에 자료 좀 말씀드려. 어차피 좀 물어보실 거니까 이게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또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 갖고 이제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제 이거 팔아라 뭐 이런 형태의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걸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골드만삭스가 에코프로 그룹의 공매도에 가장 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년 넘게 이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공매도를 포지션을 1년 넘게 이제 유지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거고, 그거는 이 공매도의 이제 최종 수혜자들이 이제 가진 자들, 이제 부자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이제 기득권 카르텔 이런 거하고 좀 관계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금융당국 관계자가 주식을 빌려준 측에서 리콜 요구가 있어야 청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급등해도 오랫동안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경우에 대량의 공매도를 보유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부담하고 있는 동시에 리콜 위험에 상시로 노출된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나무 얘기하듯이 하는데 이렇게 나무 얘기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제 균형적인 그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금융당국이고 네. 우리나라 금융당국이잖아요. 골드만삭스를 지금 위해주는 이제 그런 지금 형태의 제도라든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월급을 타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편을 든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찰 공매도라든지 이런 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무제한 공매도는 개인들한테는 허용되지 않은 제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개인들은 못하는 거죠. 네, 예, 이 두 가지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이제 대차에 의해서 대차 거래를 통해서 이제 공매도를 하고요. 이제 개인들은 대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증거금율이 달라요. 이제 기관은 제가 105%를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이 이제 5억이 있으면 5억이 있으면 20배니까 이제 그 100억을 공매도를 칠 수 있다는 거고 개인들은 그게 아마 20%인가 뭐 30%, 40%인가 뭐 제가 정확하지 않은데 훨씬 증거금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불공정한 거거든요. 일단 뭐 공평한 룰을 만들어줘야죠.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고 8월 초에 정말 7월에 엄청난 배터리 쏠림이 일어난 이후 이거는 공매도 전쟁의 한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쇼커버링도 좀 일어난 그런 모습이고요. 그때 저희 녹화할 때 에코프로가 사상 최고가 7월 초에 기록할 때 또 공매도 잔고 역시도 사상 최대라는 부분 어떻게 될까 이 부분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에코프로 결국에 공매도가 100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올라갔다. 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고 이런 쏠림 이후에 8월 주식시장은 좀 좋지가 않아서 어제 월중 저점을 한번 찍고 양대 지수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수급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공매도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어제 거래소에서 나온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 말고 요거 말고 공매도 잔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나온 공매도 브리프에서 있는 공매도 자료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자료 안 나오면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네, 거래소에 가시면 여러분 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공매도 잔고 금액 상위 종목으로 그 포스코 홀딩스 잔고 비중 2.1%,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종목들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으로 보시면 어제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종목도 올라왔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수급 한번 볼게요. 네, 어제 외국인 기관 쪽에서 네, 순매수 상위한 종목들을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금양, LG화학 등등 이런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뒤에 0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눈에 잘 안 띄실 수도 있는데 어제 규모가 꽤 컸어요. 어제 혹시 체크를 해보셨는지 궁금해요. 체크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예. 어제 외국인이 포스코홀딩스를 700억 가까이 샀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391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457억 원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뭐 별로 안 샀어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200억 원대 매수를 했고 눈에 띄는 건 또 개인 쪽인데요. 에코프로에 대해서 어제 1649억 원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제 장 낙폭을 쫙 늘렸다가 과연 수급별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에 보시면은 외국계를 비롯해서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 일제히 좀 투자 의견을 좋지 않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공매도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지난 7월 달에, 이제 7월 27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이제 지금 사모펀드에서는 가장 큰 이제 마켓 시어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자산운용사인데, 그 타임폴리오가 주로 하는 게 이제 롱숏이에요. 이제 공매도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건데, 거기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사모펀드들이 지금 롱숏을 이제 이용해서 그동안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좀 거둬왔는데, 7월 달에 이제 기사 보면, 타임폴리오가 대략 마이너스 한 10% 정도 월간에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좀 심한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래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한 30%까지도 기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모펀드들, 이제 롱숏 하는 사모펀드들이 다 단합해서 2차 전지,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얘기에 이제 다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펀드들이 증권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이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걔네들의 입맛에 맞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가 진짜 현저하게 잘못되어 있고, 금융당국이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이제 규제라든지 제재라든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지금 거의 한 통속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여서 이거는 정부 차원의 좀 뭐랄까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골드만삭스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매도 의견 목표가 12만 원. 현재 에코프로 BM이 주가가 많이 내려서 30만 원인데 이것과 비교를 해도 절반 이하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요. 더 좀 노골적인 건 모건 스탠리에서 7월 말에 발간한 리포트에서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주가가 15일 내에 하락할 것이다. 네, 리튬 사업같이 지나친 고평가다. 이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게 진짜 그럴까 하는데 정말 그렇게 15일이라고 리포트에 저거는 작전 했어요. 계획을 이제 공포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이제 리포트를 보고 15일 동안 열심히 공매도를 쳐서 포스코홀딩스로 주가를 떨어뜨려 갖고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거 많이 하세요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엄연히 시세를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보고서고, 그런 의도가 있는 보고서고 그 이후에 공매도가 쭉 이제 늘어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한 게 이제 엄연한데, 그 관리 감독을 하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잡아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될 금융당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대놓고 불법을 하라고 이제 조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증권사 의견을 잠깐만 한번 훑어볼게요. 보시면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나갔지만 에코프로 BM은 이렇게 좀
국내 증권사에서 반응들이 좋지가 않은 게 투자 의견이 다 뭐 중립이나 비중 축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상향 조정은 하고는 있는데 뭐 굉장히 보수적인 증권사에서는 국내에서 유진투자증권 23만 원, 그리고 좀 높게 보는 쪽은 NH인데 투자 의견은 중립이고요. 4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보시면 뭐 반반 정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최근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매수 의견도 있고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은 뭐 66만 원, 7만 원이 제일 높게 나온 리포트였고 메리츠에서 45만 원 선을 제시했습니다. 에코프로는 분석이 없어요. 예, 에코프로 옛날부터 분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제 그게 코스닥의 시총이 2위 회사잖아요. 근데 그걸 분석하는 증권사가 하나증권 딱 하나만 있다는 게 사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김현수 연구원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에코프로를 좀 분석을 해라. 이 회사가 진짜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밸류에서 정말 중요한 밸류체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고. 이게 앞으로 이제 되게, 주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가망성이 많은 회사니까 꼭 분석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해서 그때 분석을 시작한 거예요.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 예. 목표 주가는 55만 5천 원. 예. 지금 뭐 100만 원 넘어가니까 절반 수준의 목표 주가를 한 증권사에서만 제시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모건 스탠리는 선전포고를 했는데 국내 증권사들은 또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보시면 한국투자증권에서 9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중립 의견은 교보증권 눈에 띄었고요. 45만 원 선 이것도 상향 조정한 건데 어쨌든 현재 주가보다는 주가는 낮고 그래도 다른 증권사들은 7, 80만 원, 90만 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어요. 저거는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가 사실은 그 보유 현금이 되게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넣어준 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뭐 이제 MMF나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증권사의 주요 고객이거든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러니까 함부로 매도 리포트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증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들의 이제 매수나 매도 관련된 이제 의견을 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자기들 회사의 이해관계에 맞춰갖고 우리 회사한테 도움이 되면 매수 리포트 써주고 우리 회사한테 도움이 안 되면 리포트 쓰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올해 많이 깨닫게 돼서 그래서 이제 점점 신뢰를 잃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증권사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저 박수영 이사가 자꾸 나와가지고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신뢰를 거둔다. 그래서 이제 박수영 이사를 어떻게든 잡아줘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에코프로 비행 관련해서도 이제 한 말씀 좀 그 의견, 증권사 의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네. 4월 달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대략 한 20만 원 초반대, 그 다음에 이제 LNF가 한 30만 원 선일 때, 그때 증권사들이 한결같이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이제 매도나 중립 의견이었고, LNF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에코프로 BM은 30만 원 위에 가 있고, LNF는 30만 원 하던 게 지금 20만 원 초반대로 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2, 4분기 실적에서 에코프로 BM이 영업이익이 1,100억이 나는 이제 그 와중에 LNF는 영업이익 꼴랑 30억 나서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 이제 그 증권사 리서치에서 이제 하는 거는 뭐 그 밸류에이션이나 뭐 주가 맞추고 이런 거는 사실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익 추정, 기업의 미래 실적을 예상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선까지는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 맞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익이 많이 나올 회사를 이제 매도나 보유 의견을 내고 이익이 적게 나온 회사를 이제 강력 매수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거는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 박순혁 작가님의 실적 분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배터리 실적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중국의 CATL이 테슬라의 물량 공세로 인해서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국내와 또 중국의 배터리 대표 기업들 실적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분기의 실적을 사실 비교할 건 아니고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2차 전지기가 전기차용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34개월 전에 이제 수주가 다 나오기 때문에, 3년 뒤에 어떤 형태가 될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수주 베이스로 다들 사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제가 수주를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분기 보고서에는 안 나오고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하는 게 확인할 수 있는 수주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뭐 캐펙스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캐펙스를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할 때 네. 주문이 있어야 발표를 하는 거지, 공장을 짓기 시작하는 거지, 주문도 없이 그냥 발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CATA 같은 경우는 계속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이제 엊그제만 해도 그 새롭게 LFP를 해서 이제 500km 가는 이제 배터리를 개발했다, 뭐 이런 발표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발표는 다 쓸데없는 발표고요. 그거는 이제 뭐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실제로 이제 누구랑 GM 쪽에 이제 우리가 뭐 넣기 위해 가지고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 사인하고 지금 이제 공장 착공에 들어갔다, 그런 것만 사실 이제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요걸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이제 그 기업의 미래, 현재 이런 부분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장의 IQ 300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은 시장이 웬만한 거는 미리 알아서 다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 CATL이 이제 주력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 ETF인데, 보시듯이 작년 대략 한 8월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해 갖고 그때 2725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10,000원 미치니까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장의 변화가 배터리 업계에서는 이제 중국 배터리는 배제하고 대신에 이제 K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제 큰 흐름에 있는 거고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분기 실적이 어떻고 이런 나오는 얘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LG엔솔이나 이제 뭐 이런 쪽 보면 이제 2, 4분기 실적이 원래 기대치에 비해서는 조금 좀 못 미치게 나온 건데,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얼티엄 셀즈라고 GM하고 같이 하는 미국 공장, 그게 이제 좀 그 기술적인 아주 좀 미세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2, 4분기까지 GM 차를 많이 못 팔았어요. 공장이 좀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기 실적에는 반영되는 거지만, 이제 장기로 보면 어차피 이제 3년치 물량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2, 4분기에 못 만들었으면 3, 4분기, 4, 4분기 더 만들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7월 달에 그 양극재 수출 동향이 어제 발표됐는데, 그 양극재 수출 동향 발표된 거 보면은 지금 북미 쪽에 수출이 크게 늘어난 걸로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얼티엄 쪽에 지금 생산이 재개되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이제 3, 4분기, 4, 4분기 좋을 거니까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제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거지, 이제 지나간 과거를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수주잔고 3분기에 600조 원 이상 전망 리포트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상하고 계세요? 예, 그건 뭐 다 발표한 거니까요. 네네. 그게 아마 이제 그 수주 잔고를 이제 아마 산업통상자원부 쪽에 보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올해 한 3, 4분기 말 정도가 되면은 이제 3, 4 합계해서 대략 한 1,100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금 많이 넣은 거냐 하면, 작년 연말에 그때 12월 달에 이제 그 대통령님이 이제 직접 주재하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때 700조 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불과 9개월 만에 400조의 수주를 우리가 더 받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가에는 반영되는 거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2, 4분기 실적이 어떻고 이거는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는 간밤에 리튬 공급 이상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리튬 거래 불발된 호주 코어 리튬사와 소송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리튬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간밤에 또 소식으로 한 번 더 확인했고,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속보로 10시 반 구간에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소식인데요. 지금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해서 오늘 그 판결이 나오고 선고 나온다, 이게 이슈였는데 징역 2년형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그룹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크게 영향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저 감옥 가신 분들이 이제 그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감옥을 가셨고, 그 전에는 이제 SK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만 2번 가셨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크게 상관이 없었거든요. 별로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이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고요. 에코프로 지금 106만 4천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이 소식 나오고 저점 찍고 그 부근에서 30만 7천 원 선에서 3.6%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성차의 배터리 내재화 이슈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게 또 뉴스가 보여서 한번 여쭤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벌 완성차들이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배터리를 직접 설계 생산하는 경쟁에 돌입했다는 그 현황, 제가 표를 또 언론사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예, 요거를 제가 안 그래도 이제 그 기사에 있는 이제 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네. 결국은 디테일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기사를 제목만 보고 이제 본문을 꼼꼼하게 좀 잘 안 읽으시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항상 기사를 볼 때 이제 뭐랄까 비판적으로 이제 좀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요거 이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표를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향후 10년간 배터리 분야에 9조 5천억 원 투자하겠다. 뭐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자체 설계한다는 건데, 하이브리드는 전기차하고는 다릅니다. 저거는 진짜 뭐랄까 지금 이제 그 전기차로 가는 게 이제 친환경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이제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하이브리드는 목적 자체가 탄소 저감보다는 이제 유류비를 절감하는, 기름값을 좀 덜 내는 이제 그런 느낌이어갖고, 하이브리드는 지금 친환경차 쪽에서 다 빠지는 건데,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하고는 아예 수준 자체가 다른 거니까 쓸데없는데 지금 돈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에 서울대와 배터리 공동연구센터를 개관했는데, 저것도 헛짓하는 겁니다. 서울대가 배터리 못 만들어요. 이거 배터리는 기술진들이 진짜 이제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해서 기술이 쌓여서 만드는 거지. 지난번 저희 같이 방송했을 때 느꼈던 게, 저도 왜 배터리를 그냥 겉으로만 봤을까? 경제적 해자가 있구나. 아,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생각이 확 들었거든요. 그 서울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헛돈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2020년 배터리 내재화선을 해서 지난해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이라고 했는데, 이거 가짜 뉴스고요. 지금 샘플 A도 못 만들었어요, 테슬라는. 지금 양산됐으면은 이제 사이버 트럭 벌써 나왔겠죠. 사이버 트럭도 뭐 계속 나온다 이게 있는데 계속 딜레이 되는 게 결국은 4680 배터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잘 모르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요타가 2027년에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로 뭐 한다는 건데, 목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안 돼서 그렇지. 원래 일본 토요타가 그때 이제 도쿄올림픽이 아마 2020년인가 뭐 그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도쿄올림픽 때 전고체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시범을 운행한다 그랬어요. 못 운행했거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택도 없는 얘기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노스볼트라는 이제 그 자회사하고 해서 배터리를 이제 만들려고 노력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BYD도 마찬가지고. 예. 벌써 시간이 날아가서 마칠 시간이 돼서요. 예, 요거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이거 한 번만. 네. 이제 요거 한번 띄워주시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 맞기 전까지는. 이게 마이크 타이슨 얘기인데. 이거 왜 준비하셨는지 저도 정말 궁금했는데. 예, 배터리가 그런 겁니다. 계획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은 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정말 어려워요. 아무나 할 수 없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들 배터리에 대해서 계획하지만 계획은 하지만 실제로 되는 데는 아무 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보면 예. 지금 테슬라도 그렇죠. 지금 폭스바겐도 그렇죠. 현대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지금 단답형으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배터리 연내 3차 랠리 가능할지 더 쉬어가야 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연내 가능하다. 연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혁 작가 배터리 8종목 밸류에이션 현황까지 짚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아쉽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